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안방까지 친절하게 배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의 강동석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한데요. 1월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에 대비해서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2월 증권사들의 리뷰를 보니까요. 2월은 1월보다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부디 2월에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요. 수익률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고 가시면요. 코스피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금융투자와도 투신들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과 실적 악화로 뉴욕 증시가 약세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가스와 통신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1% 내림세, 또 LG화학도 1%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한국전력이 오늘장에서 3%의 상승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힘을 내지는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00선이 깨졌는데 현재 1% 하락한 498.55입니다. 500선이 깨진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일 이후 근 한 달 만입니다. 환율은 사흘 만에 다시 하락세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원 80전 상승한 1,0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또 관심 종목, 매도 종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은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LG U+, 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퀵 서비스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고 있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100초 동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특히 1월의 별점 왕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이자 금요일입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비도 오는데요. 뭐 어떻게 보내고 계셨어요? 네, 비가 오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아, 그러세요? 물가도 좀 내리네. 네, 저희가 종목을 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려야 좀 기분을 좋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남해화학 가지고 있거든요. 남해화학이요? 예, 1년이 네. 넘었는 것 같은데, 예. 1년이 넘으셨으면 좀 매수가가 얼마일까요?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요? 예, 그 11,000원의 비중은요? 10%예. 10%요? 네네. 11,000원이면 지난 11월 때 급락할 때 매도 대응을 못 하셨네요? 예, 못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고 계셨나요? 아니면 반등을 좀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네. 네, 팔라 하니까 그 다음날에 바로 정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미처 대응을 그래가 못 하시고. 한 보름 동안. 네. 정지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8,600원에 이래 내려가지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매수 오르카고 단가가, 싶어서. 네, 11,000원대다 보니까 이렇게 8,000원, 7,000원 나오다 보니까 감히 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은, 예. 네. 한 10% 더 사가지고. 네. 오를 땅까지 단가 좀 낮춰가지고. 네. 기다릴까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 안 그러면은, 이거 오를 가능성이 없으면은. 네. 손절해야 되는지. 네,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실 구간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함께 보고 계시죠? 보유 의견에 추가 매수 의견도 보입니다. 시청자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남은호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입니다. 비중이 10%고요. 손실 구간 좀 줄여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참, 이 남해화학 가지고 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이게 좀 돌발 악재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왔죠. 네.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남해역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었거든요. 비료 같은 경우에도 이 곡물가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요. 그래서 비료 판매량도 상당히 좀 늘었고요. 그리고 유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난데없이 직원의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뭐 상장 폐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순간적으로 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1년 실적은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요. 현재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일단 네.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요,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예, 다행히도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있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손실은 좀 본 상태에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 네. 손실을 줄이고요. 예. 다른 데서 그 길을 좀 찾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가격대로 본다면은요. 네. 네. 예, 지금 제가 이제 선을 이제 그어 놓은 가격대가 이제 공방이 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뜨리고요. 예. 일단 최대한 새로이 출발하는 그 종목이나 업종에서 일단 뭐 수익을 여기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만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요, 한 8,000원 근방만 오더라도요, 아, 예. 8,000원 예. 근방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아, 예, 예. 그 이제 그 8,000원 정도라면 이제 2월 달 내에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올해 2013년 이제 기대치가 커지는 종목으로 새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1년간 네.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매도가 오히려 리스크 관리엔 더 유리할 것 같다 하시니까요. 예, 예. 2월 안에 한번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남해화학 첫 번째 2월의 종목으로 봐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STS 반도체를 매수가 6,550원에 비중 20%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네요. 네, 일단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P 500 지수로 따지면요, 한 69%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어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낮췄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잡히는데 턴어라운드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월봉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시면 지금 5,000원대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그리고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분이 보유하신 6,550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착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관점 자체가 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5,000원까지 버티기 힘드시면 그 전에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S 반도체 5,000원 선에서 좀 내려간 다음에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멜파스입니다. 매수가 21,166원에 비중이 25%, 손절가 목표가를 함께 물어보셨습니다. 예, 멜파스 같은 경우 최근 좀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터치 모듈 수익성 관련해서 다시 좀 의문점이 제기가 되었고요. 삼성의 갤럭시 S4에서 과연 이 멜파스가 탑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루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흘러나왔었거든요. 최근 코스닥 종목들 전반적인 IT 종목들도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멜파스 또한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2월 중에는요, 이제 제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과연 탑재가 된다 안 된다는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은요,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앞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면은,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S4에서 탑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이 21,000원 때라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27,000원대부터 급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현재 21,000원대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요. 충분히 현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차원에서 21,00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가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멜파스 아쉽지만 목표가가 매수가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 30만 원대 잡으셨습니다. 31만 원이 매수가고 비중 25%.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반등이 나오는 건 확실한 거죠? 네. 반등은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서 STS 반도체랑은 또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STS 반도체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줬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우려감을 줬었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실적은 이렇게 좋았는데 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반등 자체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기관의 수급이 대부분 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세가 좀 갖는 거 아닌가. 그만큼 세술에는 세수를 담아야겠죠. 그만큼 정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이때까지 주도주였다면 지금은 다른 종목군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전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또 이렇게 현대모비스 본전에서 좀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KEC입니다. 매수가가 1,900원에 비중이 50%인데 현재 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물어보시는데요. 손실폭이 네. 너무 큰 상황입니다.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한국전자홀딩스 그룹 자체가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워런트까지 출회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 이제 자금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KC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기 부채보다는 단기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요, 과감히 좀 손절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리자면은요, 단기 부채가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어떤 트렌드, 상승 추세가 딱 바뀌어가는 부분에서는요, 일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절매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요, 1, 2, 3월 달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결산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긴 한데요. 주봉에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을 본다면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현재 타이밍에서는요, 너무 이제 금액이 좀 손실폭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어느 가격이든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면 500원만 되더라도요, 사실은 좀 팔고 나와야 되지 않나.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지금 임박했다 이렇게 밖에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좀 빠져나오자는 쪽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KC는 500원만 돼도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31만 4천 원의 비중이 10% 목표가 물어보셨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시작된 것 같고 그 전에 현대모비스 적정 매수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대모비스를 매수하시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본전에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양적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타이밍으로 보셔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큰 시세를 주는구나 생각은 아직은 어렵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LG화학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같은 학자 돌림인데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죠. 같은 집안 안에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요. 중국발 모멘텀에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기대감 자체가 실적으로는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쇼크를 받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9만원 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29만원 자체를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화학주가 갈 길이 상당히 멀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예전에 58만 3천원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럴 때까지의 전성기를 다시 구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이 많이 컸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그냥 납품만 하면 중국이 그냥 단가 상관없이 다 샀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어느 정도 협상이 할 수 있는 테이블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힘들고요. 만약에 상승 추세를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40만원 선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고 하단으로는 29만원이 손절 이탈 범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까지 챙겨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을 매수가 25만 원에 비중 10% 매도가를 문의하시는데요. 예, 롯데케미칼도요.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KP케미칼과 합병한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돌발적인 이제 문제가 미국과 그리고 중동에서의 석유 화학 업체들의 이 물량 공세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동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미국에 셰일가스가 있고요. 중동에서는 천연가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 생산지에서 바로 공장까지 그대로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또 환율 부분과 겹치면서 굉장히 좀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동 석유화학 업체들이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중국인데 중국 자체가 우리가 가장 큰 시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석유화학 업체들의 이 마진, 즉 스프레드가 커지기에는 분명히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철저히 관망 상태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2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지금 주가도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지 하나의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25만 원을 넘어서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한 30만 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23만 5천 원을 하회하는 수준이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손절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를 보고 좀 들어가도 될까요? 적정 매수가를 문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옆에 강동석 앵커가 상당히 분석을 잘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종목이겠고요.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지지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한 개를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대감이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시점 같은 경우보다는
오늘 일단은 미국에 어느 정도 고용지표 발표 부분이 있죠. 그런 경제지표가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합니다.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가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더 마음고생을 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가격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칼날은 피해야겠죠. 내일 월요일 날, 다가오는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가격대는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대,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요일에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적정 매수가는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호 원장님께도 매수 문의를 들어보겠습니다. LS입니다. LS를 매수할까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요, 예, 매수 타이밍을 조금씩 이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LS 그룹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자회사들이 이제 MSM트론부터 전선, 산전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주 돋보이는 성장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니까요. 일단 LS 측에 점진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얼마에 잡느냐가 또 이 시장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전년 대비 한 700% 이상의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실적으로 이제 잡혀 나갈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를 정확히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이 추세선 하단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오늘 현재 가격이 88,700원인데요. 현 가격부터는 이제 분할해서 한 3차에 나누어 가지고요, 기간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늘 사셔도 좋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약 한 3주에 걸쳐서 3등분씩 분할 매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가격대는요, 역시 정고점이 위치한 10만 원대가 될 것입니다. 일단 매수를 한다면 1차 목표를 10만 원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뜻하지 않는 수급의 압박과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급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8만 5천 원 선에서는 손절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절대 한 번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제가 GS를요. 네. 꽤 오래됐어요. GS 요. 89,000원에 갖고 있는데요. 네. 꼭 지난번에도 76,000원 정도의 고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고점에 오면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가격대가 얼마인가 몰라갖고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89,000원의 비중이 20% GS를 들고 계신데, 네. 그럼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보고 계시죠? 반등 시 매도 소수 의견을 빼고는 보유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는 들고 있자는 말씀이신데 이상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GS 대응 방법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GS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GS 리테일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 GS 칼텍스라는 정유 업종에 대해서 또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매출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대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지금 박스권 상단에 조금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은 박스권으로 나눴을 때 보시면 지금 69,000원을 지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69,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하단으로 6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업황적으로 한번 보시면 4분기를 우리가 되돌아가면 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예, 그러면 1분기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정제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한 분기 전에 기름 자체를 샀다가 그것을 나중에 그 다음 분기에 팔 때 시세 차익이 많이 남느냐 안 남느냐거든요. 그럼 GS 리테일이 GS라는 그룹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 이유는 당연히 편의점에 대해서 요즘 규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진 차익을 남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보시면 75,000원대죠. 75,000원대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번에 크게 올라간다면 크게 박스권은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지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오늘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이렇게 유보를 좀 해보시고요. 대신에 하단에 혹시나 65,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 번쯤 매수를 하시고 6만 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하시는 선택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75,000원 박스권 상당에선 현재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65,000원대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만 원 선이 깨진다면 정리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전화를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네, 다양한 전략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네, 이상문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팬입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아기 울음소리도 잠깐 들렸는데 또 이상훈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시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를 43,500원에 비중이 20% 매도가를 문의하시는데요. 매도가는요, 매수하신 가격에 근접하면은요, 일단 매도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 끊임없이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요, 주가가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갔다면 분명히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현재의 상황은요, 일단 기업의 성장성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계속 어느 정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현 가격이 과연 이 기업의 적정 주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요, 현재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요, 이 코스맥스의 경우에는요, 지금 2009년 말부터요, 2010년까지 약 5,000원 선에서 1년 가까이 횡보를 보였고요. 지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5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가 상승을 하면요, 슈퍼 사이클의 끝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배의 상승 굉장히 좀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요, 주가는 2단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2011년에 1단 상승이 나타나고 2012년부터 2단 상승이 나타났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2단 상승에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일단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상승 쪽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좀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물량을 좀 축소하시고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축소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유효하다 하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 별점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별점 왕선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13-3366-0110번으로 별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 디스플입니다. 매수가가 25,000원에 비중이 20%시네요. 네,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추세대에 상승 추세대 안에 갇혀있던 모습이 역력했고요. 그만큼 주가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는 거죠. 어떤 가치가 변했냐면 그만큼 중대형 패널을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자체가 발생하면서 주가 추이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실 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오버히팅이 된 부분 자체가 오랫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1차적인 매물 자체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깨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머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 저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저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보다는요 조금 더 하단에 18,000원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참고 18,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우리가 저점을 확실하게 잡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남은호 원장님께 참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53,300원의 비중이 50%.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종목이겠죠. 매도 시점을 문의하셨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수하기보다는요, 포트폴리오 내에 리밸런싱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냐, 기아차냐, 현대모비스냐 돌아가면서 안에서의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포트를 늘려간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점이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했고요. 이제 한 2주간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던 원엔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원달러의 상승에 힘입어서 동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물론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은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 또한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 반등의 강도를 보시면은요, 너무 좀 미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반등이 과연 55,000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겠고요. 만약에 55,000원까지 가다가 다시 되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5만원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망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상승 시에는 가격폭이 좀 작고요, 하락 시에는 가격이 좀 큰 폭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차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은 반드시 55,000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55,000원 회복이 실패할 경우에는 45,000원까지는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을 103,300원의 비중이 25%인데요. 대응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지금 87,600원인데요. 이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보셨던 일진 디스플과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대에 있다가 난 다음에 한번 오버히팅이 됐었죠. 오버히팅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겠다는 뜻과 똑같고요. 그 다음부터가 주가 추이가 좀 중요한데, 이거 파란 거는 하락하는 거래량이고 빨강색은 상승할 때 거래량입니다. 파란 게 맞습니까? 빨강색이 깁니까? 당연히 파란색이 길겠죠.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추세대를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내려오는 비는 피해야겠죠. 먼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손실 자체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들고 계시면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비입니다. 매수가가 DNF입니다. DNF가 매수가 10,0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DNF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굉장히 좀 기대되는 종목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DNF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 수급 쪽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전반적인 이제 악재와 더불어 흘러나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좀 급락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 수급으로 인한 하방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떨어지는 종목의 경우에는 철저히 일단 펀더멘탈을 뒤에 두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F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세가 붕괴되면서 철저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14,000원까지 진격이 되었던 주가가요, 일단 가장 큰 가격, 중심 가격이었던 가격은요, 11,000원대거든요. 이 11,000원이라는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대로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되돌림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기업의 어떤 내용보다는요, 철저히 이 수급에 대한 그 기술적인 흐름들로 이제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될 것인데요. 반등이 나온다면은요, 역시 1차 반등은 많은 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반등 10,000원 선에서 매도를 고려할 것이고요. 만약에 분할 매도한다면 10,000원에서 2차 매도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를 설정하셔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DNF도 10,000원에서 11,000원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비입니다. 매수가가 12,900원의 비중 15%, 연일 하락세인데요. 이상훈 대표님. 예, 일단 아까 전에 저 팬이라고 하셨던 시청자분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달하지 못했네요.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요. 조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상승하는 추세대를 한번 보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추세대 안에 놓여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지금은 왜 하락하는 추세대 자체를 돌파를 할 수 있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농업주에 대해서 신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급등이 나온 적도 있었고 지금 가격대가 12,000원에 시청자분이 사셨는데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일단 추세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끄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해서 내려오던 물량 자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서 하단에서 지금 잡아주는 물량 자체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하단 자체가 지지가 된다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60일선 자체가 지금 꺾여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선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단에 11,500원은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3,000원 이상을 거기서 목표가로 한번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자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비까지 실시간 종목 상담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주 후회가 이어집니다. 남은호 원장님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양제약이었습니다. 매수가 36,600원의 비중이 30%. 남은호 원장님 의견은 보유 의견을 우선은 주셨는데요. 거래량이 없고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과연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네, 태평양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한번 전화해 보셨어요? 예, 예. 전화도 해보셨고요. 그 증권사 직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남은호 원장님의 의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남은호 원장님. 네, 일단 계속 합병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청구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 청구 가격과 그리고 시장 가격을 비교하셔서 좀 예.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예. 만약에 기업 자체로 본다면은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1만 3천원, 오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니까요. 먼저 이렇게 미리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청구 가격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가져간 다음에 예. 아모레지로서의 가격은요, 한 4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그 담당자분께 예. 아모레지의 45만 원과 매수 예. 청구 가격을 비교해서 좋은 예. 가격에 좋은 가격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예. 그 가격이 아주 좋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들고 계신 종목 증권사의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관심 너무너무 있게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이상로 전문가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실리콘웍스였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이 30%. 이상로 전문가의 의견은 24,000원 도달 시에 비중 축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이 지난 한 주간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예, 예. 네, 그대로 들고 계시죠? 예. 네, 이상로 전문가께 시점이 어떻게 될지 한번 더 문의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로 네.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2만원 선, 그리고 19,700원 저점 찍고,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맞죠? 예. 예. 일단은 시청자분 지금 그때 매수 가격이 얼마셨죠? 25,000원대입니다. 24,500원, 25,000원 돈이에요. 예.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제 마음이 아프게 만드시는데요.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예. 좀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우리는 원래 여기에서는 이 가격대가 좋은 가격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높게 사셨다고.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샀다고 생각을 하면 예. 변동 없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가격대를 잊고 나는 혼자 자기 체면을 거세요. 나는 2만 원에 샀으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상당히 편하다. 그러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손재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 제가 그때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 19,0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예.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대신에 그 이탈이 안 된다면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19,000원이요? 예.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그만큼 애플에 대해서 쇼크가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분기에 대한 기대감, 곧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증시니까 좀 더 홀딩을 하시다가 마음을 일단은 먼저 편안하게 먹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홀딩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2월 첫날부터 저희랑 전화 연결이 됐잖아요. 예. 좋은 기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실리콘 웍스까지 AS 살펴봤습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다렸던 별점 왕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1월의 별점 왕은 정태근 팀장님입니다. 2위가 이상로 대표, 3위가 심기현 전문가, 공동 3위입니다. 이성규 전문가와 함께 3위에 랭크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태근 팀장님의 눈물 콧물 섞인 1위 수상 소감 들어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상로 전문가의 2위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률 내는 것보다 별점왕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예. 그만큼 일단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팬분들 전화 오셨는데 저를 항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는 게 진정한 보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은호 원장님도 지난 별점왕이셨는데 아쉽게도 순위에 랭크는 못됐습니다. 4위일 것 같은데요.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상담을 함으로써 2월달 상담왕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 때문에 저희 종목회익 서비스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남문호 원장님과 또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월의 수출 실적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수출이 460억 8,500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1.8%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작년 1월에 설 연휴가 포함돼 올해 통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2.5%로 작년 12월 7.5%보다 둔화됐습니다.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미국, 아세안, 중국, 중동, 일본이 호조를 보였고 중남미와 EU는 부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IT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대폭 늘어난 반면 철강은 수출 단가가 떨어져 감소세였습니다. 수입은 3.9% 증가한 452억 1,1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8억 7,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원유, 철강, 석탄은 감소했으나 가스, 석유 제품은 도입 단가 상승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 2월 이후 최소 규모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1%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석 달째 1%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1.2%, 전달 대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추운 날씨로 인해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2.1% 뛰었습니다. 공업 제품은 전월보다 0.1% 올랐으며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지난달보다 0.4%,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시내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비 상승 영향이 컸으며 개인 서비스에서는 학원비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1심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애플은 다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중국이 주요 경제국 가운데 과잉 투자 위험이 가장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31일 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성장을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 지탱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과다한 투자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과다한 투자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지난달 중국의 과다한 투자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S&P는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남아공도 투자 중위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2월에도 종목획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과 전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0선에서 코스닥은 49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1원 80전 상승한 1,090원 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와 통신, 보험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입니다. 기계와 또 화학, 증권, 건설 업종들이 내림세고요. 전기, 전자도 하락 업종에 큰 폭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락 업종들이 눈에 띄는데요. 또 비금속과 건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일 종목 퀵 서비스였습니다. 2월도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